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S5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곡점에 다가오고 있는 구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까지 트렌드를 봤을 때 개인이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지만 이제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금은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흐름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샤인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 공정률을 30%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전반적으로 내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에서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위기 속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더라도 증권사 리포트대로 꼭 흐름이 이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본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하반기 주목할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러면 영상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올 같은 경우 수급적인 측면부터 보게 되면 사실 개인이 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탄력이 붙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연기금과 사모펀드 그리고 외인과 기관에 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가격적인 부분이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만 매집하는 부분 자체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지는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최근 전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은 매도 물량을 던져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7월 1일부터 살펴보게 되면 연기금의 매집세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의 동향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가격 안정화 구간을 만들고 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OL의 가격적인 흐름세 보게 되면 7월 7일날 기록했던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 안정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재차 상승을 해주고 있는 현재 그림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내용들 살펴보게 되면 샤인 프로젝트가 약 30% 공정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게 되면 좀 좋지는 않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딘 드라이빙 시즌 효과라고 해서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하락한다. 시장 기대치보다도 하회할 전망이다. 라는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대부분 증권사에서 분석을 할 때 이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악의적인 리포트를 계속해서 출연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강하게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쭉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결국에 실적 악화 그리고 샤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 손차입금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샤인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따라서 S-OIL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라던가 주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SOL 같은 경우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동해석유 관련된 테마입니다. 하지만 이 테마를 SOL은 받긴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렸었죠. 왜냐하면 원유 대부분을 사우디에서 가져옵니다. 수입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동해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SOL의 어떤 지분 구조상 사우디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해석유 테마 관련된 부분에서 이점을 받긴 힘들다. 그렇다면 어느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 결국엔 글로벌 정세입니다.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당장 휴전 협정을 체결하라라고 네타냐후에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토론을 했죠.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좀 참패를 한 경우가 생겼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판을 엎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가는 상승 탄력 받게 될 수밖에 없죠. 100달러까지 가게 된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시장에 뿌려질 수 있다. 현재 80불 후반대 그리고 90불 초반대까지 다시 한번 가격이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유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SO일도 이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원유 재고를 보게 되더라도 지난 7월 3일 날 공급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7월 10일 날 앞으로 5일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원유 재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공급 자체가 적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가는 상승한다. 그래서 SO일의 상승 탄력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환율적인 측면은 그렇게 뭐 큰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급적인 어떤 분위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하반기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처를 찾습니다. 그럴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원유 테마다. SO일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 분위기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SO일 보겠습니다. 금일 한 0.1%가량 굉장히 변동폭이 미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격 안정화 구간을 거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SO일은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고 나서 가격 안정화, 가격 하락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는 상승 탄력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말씀드렸죠. 개인의 매도 물량이 서서히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금은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모멘텀만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SO일은 상승 탄력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2분기에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지만,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이 24년 통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고, BPS도 84,0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가격적인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 BPS 주당 순 자산 가치가 더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밸류적인 측면이 불게 된다. 어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이 강조가 된다라고 하면 SO일도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혜주가 SO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